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치 인터넷을 본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하면은 전 국민이 좌파나 우파로 나뉘어서 아주 거세게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를 나가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 전체 국민들의 대다수, 거의 대부분은 가끔씩 뉴스를 보면서 한마디씩 큰 소리를 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늘 좌파거나 늘 우파인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국민은 같은 일에 같이 웃고 같은 일에 같이 슬퍼하고 이런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성격, 그것에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이 사라져버릴 정도가 아닌 그런 대부분의 국민, 이들을 우리의 무던한 국민들, 이렇게 부르기로 합시다. 이 무던한 국민들은 어떤 국민인가? 이들은 대통령하고 대한민국 헌법,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은 하나라고 믿는 그런 국민들입니다. 한편, 같은 편이라는 것이지요. 마치 대한민국과 일본이나 다른 프랑스나 이런 나라의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하게 되었을 때 냉정하게 따져서 프랑스 선수들이 더 낫다 해서 프랑스를 응원하는 국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에 우리는 의심할 나위 없이 하나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무던한 국민들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깨뜨리거나 폐지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던한 국민들은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를 뒤엎는다든지 부정한다든지 그리고 헌정사를 이 부분은 마음에 들고 이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위질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무던한 국민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나의 국민이라고 하는 촛불 국민,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너희들, 나와는 상관없는 자들, 적대 세력, 이렇게 편가르기를 할 것이라고 전혀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국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1년 전의 이야기지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우리 이 무던한 국민들은 사실은 청천벽력 같은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2016년부터 여론조작을 해왔다. 문재인 당시 보궐 대통령과 연결된 사람들이. 그러면 2016년부터 그것이 총선 부정, 대선 부정으로 이어지는 사건이다. 이런 뉴스를 1년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드루킹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러한 여론조작을 했고 총선 부정, 대선 부정을 했다 하는 이 세력이 발각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김정숙 여사하고 연결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현재 문재인의 처. 그러면
거기에서 문재인이라는 과거의 후보자, 그와의 연결점은 당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드루킹이 김경수라는 흔히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닉네임처럼 이런 말이 따라붙는 김경수하고 실선으로 직접 연결된 자였다. 그러니 김경수하고 당시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의 연결점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나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결관계가 1년 전에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묻어난 국민들은 이 관계를 점선으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1년 전이니까. 실선이 아니고 결국 분명하게 보이는 드루킹, 그리고 직접 연결된 김경수까지는 실선으로 연결이 된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역시 드루킹에서 그 이상으로는 감시의 눈을 넓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당시에 이 국민들이 이들의 하나의 바위덩어리처럼 똘똘 뭉쳐진, 사실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만일 그때 알았다면 비록 1년 전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때도 이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정확히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그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많은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보궐에서 청와대 대통령으로 옮겨가면서 그는 헌법을 폐지하고자 했습니다. 문재인 헌법을 세우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물론 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줄곧 헌법을 위반해왔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헌정사를 새로 쓰고 이런 일들을 추진했지만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2019년 3월 1일을 100주년 건국일로 기념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준비를 했었지요. 그 다음에 문재인은 국민을 편가르기 하여 촛불 국민, 다시 말해서 이 촛불이라는 것은 문재인을 위해서 촛불을 든 국민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 문재인 편인 촛불 국민하고 나머지 국민을 나눈 다음에 촛불 국민이 그 나머지 국민을 사냥하도록 이렇게 내전을 진두지휘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자유가 대단히 수축하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 출판도 마찬가지이고 또 사생활의 비밀도 침해되고 해서 뭐 0으로까지 수축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폭 국민의 자유가 수축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문재인은 독재를 했지요. 무식한 깡패 집단이 그렇듯이 독재를 했을 뿐 아니라 행정 집행 자체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능력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경제를 숫자로 속였습니다. 그렇지만 폭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대한민국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안전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활이 재난의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보는 어떤가?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했습니다. 중국도 이제는 직접 영공까지 침범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외교는 어떤가?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다른 나라는 문씨하고는 외교 안 합니다. 그저 사탕과 채찍을 쓸 뿐입니다. 조련당하는 것이지 외교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무던하던, 그렇게 무던한 국민들의 마음이 드디어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2019년 1월 30일 드루킹은 그보다 먼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그 다음으로 김경수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전체 128명인데 그 중에서 초재선 의원 90명, 거기에는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4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은 전체 5명이지요. 이 초재선 의원 90명, 친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이 청와대를 엄호하라, 정권을 수호하라 하면서 나섰습니다. 김경수 유죄라는 것에 대해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곳의 장이 박주민 의원입니다. 이들은 김경수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한 법관을 탄핵하자 하는 일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월 2일에는 공항갑질로 유명한 김정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김경수 의원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 경상남도 민주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사법농단 세력을 규탄하는 대회를 연다. 이런 것을 공시했고 이런 식으로 김경수 무죄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김경수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은 2019년 1월 30일 그 당일에 이재정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루킹은 저질 정치 브로커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로 짜맞추기 판결을 했다. 사법부를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집단적으로. 그리고 1월 31일 권칠승 민주당 원내 부대표, 그는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모든 것은 민주당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권칠승은 이번 판결 자체에 의혹이 있다. 그리고 그 담당 판사의 전력도, 개인의 그 경력, 또 신분, 소속 이런 것들 거기에도 의혹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박주민 위원장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대책위원회에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민주당의 그 대책위원회가 심판하겠다. 다시 자기들이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그는 자칫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적폐 세력의 저항은 반드시 국민의힘에 의해서 제압될 것이다. 이 국민은 문재인 편인 촛불국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군중이 떼를 지어 나와서 적폐 세력을 다시 밟아줄 것이다. 이렇게 내전을 선포했다. 국민을 반으로 나눠서 국민끼리 싸워라. 이제 싸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2월 1일에는 강병원 원내 대변인이 촛불정부를 향한 투쟁 선언은 국민을 향한 투쟁 선언이다. 이 국민도 전체 국민이 아닙니다. 문재인 편의 촛불 국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은 이미 나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촛불 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최소한 2층의 이 계층 구조로 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과 그들이 자기들 국민이라고 하는 촛불 국민이 2층에 있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1층에 있다. 이런 사고 방식을 알 수 있죠. 같은 날 설훈 의원은 지금 와서 대선 불복을 한다면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그 결과가 참혹할 따름이다. 역시 내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경공모는 김경수에게 적대적인 자들이었고 드루킹도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경수는 경공모를 적이라고 한다. 드루킹을 적이라고 한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경공모를 적이라고 하고 드루킹을 적이라고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날에 걸쳐서 수많은 민주당의 간부급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들이 밝힌 이런 내용들, 이것을 보면 현재 민주당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덤비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통일된 누구에게나 보이는 그것은 대선 무효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가? 우리 국민들은 1년 전에 드루킹 사건이 밖으로 나왔을 때 김경수까지 알고 있고 모든 것이 문재인에게까지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이들은 그보다 더 알고 있었구나.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드루킹에서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의 친문 그룹 이들이 결국은 한 덩어리의 빙산이었고 그들은 이 1년 동안 그 빙산을 마음에 품고 지내왔던 것이구나. 그러니 이렇게 단번에 극한 공포를 느끼면서 아우성을 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러한 반응, 이것은 우리에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바로 2016년경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새누리당의 일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의 친문 의원 90명, 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 숫자, 이것은 역시 불과 몇 년 전 그 당시 친박 의원들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햇볕 아래에 노출된 빙산은 이미 녹은 지 한참 됐다. 그리고 지금도 녹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오래 버티지 못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색다른 점은 이번의 이 빙산은 그 생명을 연장시킬 가치조차 없다 하는 겁니다. 재앙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민주당이 과거에 이런 식의 어떤 무너져 내림을 겪은 것은
열린우리당 때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 좌우를 막론하고 이제 민주당이 앞에 놓고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처럼 되는 거냐, 새누리당처럼 되는 거냐 하는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는 아주 종종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거와 결별한다, 미래로 간다 하는 그 의미는 의미심장하고 또한 아주 색다른, 민주당으로서는 환골탈태하는 정도의 그러한 각오를 요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과거와의 결별을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민주당은 김경수와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김경수를 끌어냈을 때 그에게 달린 줄에서 줄줄이 달려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거기에서 문재인이 끌려나와도 구경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쯤 되면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지금 정도 이렇게 그 임무를 수행하고 기간이 흐르게 되면 어차피 소위 여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은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그를 공격하고 그의 잘못된 점을 그 국민들 앞에 폭로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를 망가뜨려 가면서 밟아가면서 이렇게 총선과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했을 때 선거에 또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요. 요즘 유행하는 사마귀 이야기를 한다면 마치 암컷 사마귀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문재인과 윈윈하는 전략을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 정치인 중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머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엄청난 반국가 행위를 하고 독재를 했습니다. 부정부패도 아마 역대 최고일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하나씩 계속 나오겠죠. 대한민국을 삼류국가로 만들고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보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죠. 이제 국민들은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 이 안보의 장벽,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일에 앞으로 몇 해를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해놓은 문재인 그리고 친문이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은 윈윈 전략은 꿈꾸지 않는 편이 나을 겁니다. 불가능할 테니까. 만일 민주당이 지금 과거와 결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얼마 전 새누리당처럼 탄핵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해체되는 그런 순으로 가겠죠. 혹시 탄핵이 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이 안 되었던 열린우리당 때처럼 그때의 정동영처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저 수렁에 빠지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끝이 날 겁니다. 이번에 왜 이런 것인가? 국민은
박근혜가 썩었다고 쫓아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정치와 관심이 없는 무던한 전체 국민은 썩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뽑았지요. 그렇게 읽어야 객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썩었다고 쫓아내고 새로 뽑아서 문재인을 뽑아서 일 잘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줬더니 이건 박근혜보다 더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썩어서 나라가 휘청하면서 탄핵을 시켜서 그래서 대통령인 공무원을 갈아놨더니 더 못된 인간이 거기에 들어갔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국민의 평가입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정보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누리당 때나 열린우리당 때처럼 그렇게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이것을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서 스스로 정리하지 않고 정리당하게 된다면 아마도 비극적이고 아주 잔혹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예측들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상황을 대략 읽고 있기는 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1일 이해찬 당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언젠데 한참 됐다는 뜻이죠. 지금 와서 대선 불복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특별히 그런 의지가 있고 이것을 자신의 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립서비스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다만 특이한 것은 그는 여기에서 김경수 재판은 개인의 재판이다. 그러한 입장을 표시했다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떨어져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죠. 바로 그 점에서 상황을 대략 읽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 다음 홍영표 원내대표는 1월 31일의 입장과 조금 변경된 듯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김경수 재판과 연결시켜서 대선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여전히 언성을 높이고 있기는 하지만 김경수 재판은 재판이니까 그래서 김경수 개인의 일이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황을 어떻든 대략은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김경수와 손 놓기를 어느 정도 하는가 이것은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미래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과 친문 세력, 이 정치 세력은 정치적 뿌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적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실력이 없는 삼류들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이들이 소위 좌파다. 또 기존의 그 구태의연한 그 정치계의 패습을 우리만큼은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주의자였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을 문재인 스스로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는 청와대에 가더니 금세 세습 황제 노릇을 합니다. 근무 시간에 국민들 보는 데서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거리낌 없이 내보내고 연일 때만 있으면은 파티를 하고
결국 권력에 흠뻑 취해버린 모습을 가리지도 않고 내보내더라. 그는 좌파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단지 부패한 능력 없는 그런 자에 불과하다.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우리 국민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좌파거나 우파라고 할 수 없습니다. 5,100만 대부분은 자기의 삶에 충실한, 그래서 정치는 그저 선거 때나 한 번씩 바라보고 정치가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면 한번 쳐다보는 이런 무던한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공통되게 원하는 것들, 안보를 중시한다든지 경제적 번영을 추구한다든지 또 전면적인 분배 정책은 좀 반대를 하고 흡수통일 할 수 있으면 그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우파여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5,100만이 이 전체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는 하나다 하는 이런 단일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먼저 살고 나서 적선을 해도 그것은 그 다음 문제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상식입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다. 이럴 만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좌파 정치 세력은 자기들이 무슨 모범인 것처럼, 자기들이 대단히 윤리적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에게 계속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경고를 하고 나무라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무던한 국민을 항상 도외시하거나 무시해왔죠. 단지 소리를 내는 정치적 군중, 어딘가에는 연결이 돼 있고 어느 정치 세력하고는 그것이 이해관계든 뭐든 연결돼 있어서 거리로 나와서 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의 말만, 거기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좌파 정치 세력이 과연 그렇게 고결하고 그렇게 반듯하고 이상적인가?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수하지도 않고 선두에 설 만한 리더십도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공표하는 글을 봅시다. 이것은 민주당 홈페이지에 가면 한 번에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글들은 그 속에 있는 그 한 명 한 명의 무슨 장, 무슨 대표,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모두 머리띠를 메고 이것을 해달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저항 세력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여당이 아닌 겁니다. 만년 야당인 것이죠. 자기 자신이 자기네 정당이 여당이다. 자기네 정당 추천 후보자가 대통령인 공무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성토를 하느냐. 때로는 국회를 향해서, 때로는 사법부를 향해서, 그리고 때로는 국민을 향해서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집행정부의 그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룹에 자기네가 못 들어갔다고 여기는 것이죠. 당선 못됐다.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지금도 저항 세력으로밖에 존재하지 못하는가? 대한민국의 그 집권을 했다 이런 말은 참 적절하지 않은데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민주당 쪽에서 집권을 했다. 문재인 쪽에서 했다. 그렇다고 칩시다. 집권을 하고 있었다면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권을 했다고 하면서 지금
거리에 주저앉아서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항 세력이라는 것은.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러면은 그 요구를 들어줄 것입니까? 그 자리를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대통령이라고 늘 있지도 않은 연차나 찾아먹고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줄 겁니까? 일이 안 될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그들이 왜 만년 저항 세력인가? 왜 그들은 리더가 될 수 없는가? 될 수 없다기보다 그들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주당 국민이 아닌, 문재인 지지자인 국민이 아닌 진짜 우리 전체 국민을 국민의 이름에서 빼내서 축출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국가도 없고 헌법도 없고 국민도 없는 그저 저항 세력이 된 것이지요. 이런 민주당, 이런 문재인, 이런 친문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미래로 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의 꿈, 대한민국 국가 개조라고 하는 탕치 않는 국민을 능멸하는 그런 꿈 같지 않은 꿈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꿈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지요. 국민의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만일 이 말이 어렵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DJ 김대중에게로 돌아가라. 거기에 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좌파라는 것을 10분 고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DJ 시대는 먼 과거입니다. 그 과거로 되돌아가라. 그래서 출발해서 그때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진보라고 하든 좌파라고 하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다시 새로운 이정표를 놓고 땀을 흘려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뒤처지게 됩니다. 앞설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영영 실패로, 그래서 공중분해되는 그런 경우는 면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런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왜 추미애가 지금도 DJ를 놓지 않고 있을까? 추미애 씨는 바보가 아니죠. 상당한 정치인으로서 상당한 저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추미애가 DJ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그 정통성이라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뿌리가 있다는 것이 거의 생명이다. 이것을 알고 있고 뿌리가 있는 자가 결국 이긴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이해찬 대표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겁니다. DJ는 헌법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개헌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이 되면 많은 그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그 통일에 맞는 헌법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지, 헌법을, 지금의 헌법을 다 뜯어고치는 그런 일은 감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했었죠. 그런데 물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통일이 됐을 때를 생각해서 지금 헌법을 바꾼다 하는 것이
역시 그것은 잘못된 거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DJ는 예산 가운데 2%를 개혁하는 데 썼다고 한다면은, 문재인은 예산의 102%를 국가 개조하는 데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만의 심시티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은 원래 계속사업에 절대 다액이 거기에 들어가죠. 이 계속사업이 일종의 기둥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기둥뿌리가 썩어 내려앉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복수정당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을 지켜주고자 하는 것이 헌법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당은 복수정당이면서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도 자주 나오죠. 그 좌우의 날개라는 것이 국가를 부정하는 데까지 가게 되면 국가를 부정하는 한쪽 날개는 잘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날개를 이식하든지. 대한민국은 환경상 이 한반도의 절반을 지금 적에게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 이데올로기, 자유민주주의냐 그 이외의 것이냐 하는 데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선택은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5,100만은 무조건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것을 뜯든지 혹은 나누든지 혹은 변경하든지 하는 일체의 일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당이 100개인 것은 헌법이 보장하지만 그 어느 정당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헌정당을 해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당은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말로 우파다 하는 그 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현재 많은 정당들이 이것을 모르거나 이것을 어기고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정비되어야 할 그런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쟁이라는 것이 이제 국제경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경쟁이. 국제적인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경제 정책이 경쟁주의 이것이 아니라면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또한 흔히 하는 말로는 우파 이데올로기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뜻입니다. 복지는 헌법이 상당히 적극적 복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여기까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 모든 정치적 결사체는 여기에는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뜻이어야 하는 겁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거기에서 가치관의 대립은 될 수 있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을 해도 미국을 부정하지 않고 미국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그 대원칙, 그것이 유지되고 있듯이 방금 이야기한 몇 가지의 공통점은 좌우로 나뉠 사항이 아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공존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바뀌지 않는 공통점이다. 여기에서 그것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가지가 잘못 갈라져 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겠죠. 끝으로 이 탄핵 문제, 또다시 대선 무효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번 탄핵하고 아주 연결이 밀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그리고 정치 세력들이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과거에 최초의 촛불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문재인 세력도 아니었고 친박원순 세력도 아니었고 그냥 전체 국민이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촛불 시위대가 요구한 것은 박근혜 아웃, 박근혜 나가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오해였다, 남들의 그 여론 조작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세세한 부분이니까 여기에선 생략하기로 하죠. 전체적인 국민의 뜻은 박근혜 나가라 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아서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쳐서 박근혜 탄핵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아웃이라고 외쳤던 광장의 일들은 국회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 시위대와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일들이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 대통령 거리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거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보궐선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보궐대통령으로.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씨는 지금까지 최초의 박근혜 아웃을 외쳤던 그 광장의 촛불 시위대가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거짓, 지금은 이제 무수히 그것이 틀렸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도 몰랐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것이죠. 박근혜 아웃을 외쳤던 시위대는 가장 최초의 단계에 할 일을 마치고 끝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작동을 했던 것이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그래서 국민의 투표로 그렇게 당선이 확정이 된 겁니다. 여기에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촛불 국민은 없습니다. 촛불 문재인 지지자 역시 없습니다. 우리 전체 국민이 이 일을 했는데 최초 촛불 시위대 중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뒤에 뛰어나와서 자기들이 문재인을 만들어냈다고 하면서 그 공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죠. 위법한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밝혀서 각자의 그 죄가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일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홍보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아웃을 요구하게 된다고 하니까,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별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 아웃을 다시 요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일들이 진행이 돼야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설령 문재인이 나간다고 해보면 그러면 박근혜가 복귀하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
사실은 새누리당이 망하게 된,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은 없죠. 공중분해됐습니다. 그 사람들, 그 친박이 박근혜가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전체 국민은 아주 진득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친박이 얼마나 되느냐, 친박이 전체 국민을 대표하느냐, 역시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역사는 되돌아가는 법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을 내보내고 박근혜를 데려오겠다는 것이냐 하는 민주당의 주장, 그것은 전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민주당은 이 점에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떤가? 문재인이 나가면 그러면 자기네 쪽에서 그 다음에 바톤을 물려받는다, 당연히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선거를 했을 때 누가 선출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문재인이 아니면 자유한국당이다.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고 한다면 안 됩니다. 떡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아웃을 국민들이 지금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 단계는 물론 국회를 통해서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게 되든지, 그러니까 문재인 탄핵으로 가든지, 아니면 직접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역시 대통령 거리가 되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는 모든 것이 시위 군중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위 군중의 의사가 서로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가기관의 자리를 비우고 채우는 일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으면 될 수 없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무던한 국민, 전체 국민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 그동안 어떠했는가?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촛불국민이 이 새 역사를 썼기 때문에 나머지 국민들은 다 너희들은 그 적폐 세력이다. 이런 아주 잘못된 또 용서받지 못할 소리를 하고 있고, 또 친박 성향이 강한 정치 세력들, 그것이 자유한국당이든 혹은 다른 곳이든 간에 그 정치 세력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문재인을 뽑은 그 국민이 개돼지 국민이다, 이런 또 용서받지 못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은 어떤가? 국민의 입장은 이런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던 정치 세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끊임없이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또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이 정치 세력, 너희들 지금 상태로 만든 거에 대해서 사죄하라. 결국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기타 모든 정당, 그리고 모든 정치 세력, 정치 집단들, 정치인은 물론이고 각 정당의 당원들, 또 몇몇 그 인기 있는 정치인들의 지지자들, 정치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색이, 라인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반성과 속죄 행위를 절대 다수인 이 무던한 국민은 계속 기다려오고 있다. 그런 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시대의 흐름을 종종 이야기하고 국민의 명령이다, 촛불의 명령이다 이런 공허한 그리고 사나운 소리를 하고 있는데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가는 그래도 정당으로서 살아남는 그런 길을 택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